오늘부터 공기조화 가운데 습공기 물성치,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프로세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조화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공기조화, 에어 컨디셔닝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루는 공기는 모이스트예요. 습공기예요. 그래서 이 습공기의 물성치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열을 넣어주거나 열을 빼주거나 그 다음에 가습을 하거나 제습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그래야 집안에 쿨링 로드가 얼마일 때, 또 히팅 로드가 얼마일 때 열을 얼마를 넣어주고 얼마만큼 제습을 해야 되고 가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냉방기기 아니면 난방기기의 용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거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모이스트 에어 프로퍼티,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프로세스, 이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하고 이 안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거는 사이클로메트릭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클로메트릭스 아니면 사이클로메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기 지금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ermodynamics dealing with the moist air, moist 습공기를 다루는 연력학을 우리가 사이클로메트릭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앞으로 이거를 atmospheric air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atmospheric air is a mixture of many gases such as water vapor and pollutant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International Joint Committee on Psychrometrics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드라이 에어, 그러니까 이게 습공기가 들어있지 않은 드라이 에어의 조성을 여기 표 3-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3-1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옥시전 몰레큘러 웨이트 32, 나이트로젠 28.016 이렇게 나오면서, 옥시전은 이 체적으로 봤을 때 20.95%, 그 다음에 질소는 78.09%, 알고는 여기 가서 보니까 0.0093 이렇게 되니까 0.9%,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공기 안에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습공기 이걸 해석하려면 드라이 에어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드라이 에어는 딱 4가지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몰레큘러 웨이트 나오고, 그 다음에 발륨 프랙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4가지 성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드라이 에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에어 컨디셔닝에서 이제 사용하는 드라이 에어의 몰레큘러 웨이트는 28.965 아니면 28.97 kg per kmol로 이제 정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해지니까 이 아이들 가스 이제 방정식에 의해서 드라이 에어에 여기 가서 보면 이 가스 컨스탄트가 나와요. 가스 컨스탄트는 0.287 kJ per kg 켈빈 아니면 287 Joule per kg 켈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그 수치를 책을 보고 이제 다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거 28.97, 그 다음에 0.287 이런 기본적인 수치는 알고 시험장에 오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The basic medium in air conditioning practice is a mixture of dry air and water vapor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드라이 에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습, 제습 이제 하게 되면 그 안에 워터 베이퍼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atmospheric air는 에어 컨디셔닝을 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여기 가서 보니까 베이직 미디움이라 그랬어요. 이놈은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하고 두 개가 컴바인된 혼합 매체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 드라이 에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었어요. 그냥 드라이 에어라고. 이 드라이 에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워터 베이퍼하고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다. 그러니까 숨 쉬는 공기, 에어 컨디셔닝 하는 이 공기는 두 개가 합쳐진 혼합 매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드라이 에어, 하나는 워터 베이퍼. 자, 그러면 양이 얼마쯤 되냐? 그냥 약 97대 3 정도 이제 된다. 아니면 98대 2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터 베이퍼의 양은
워터 베이퍼가 하나도 없으면 드라이 에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가서 보면 주어진 조건은 온도하고 압력이 있는데, 뭐 압력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기압이 될 거예요. 대기압이 되고, 온도가 25도냐, 30도냐, 40도냐, 이게 주어지게 되면 그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도 수용할 수 있는 이 워터 베이퍼의 양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이 드라이 에어를 스펀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아요. 스펀지. 스펀지 안에 많은 구멍이 들어있어요. 그 스펀지를 물에다 이제 담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스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기공, 구멍이 있거든요. 그거 있는 것만큼만 들어가지, 그거 넘었으면은 아무리 많아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펀지를 생각하고 스펀지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다. 이건 드라이 에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 구멍이 많이 들어있어요. 구멍에 이제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물이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물을 함유할 수가 이제 없게 돼요. 그거 되는 걸 맥시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습공기는 두 가지, 하나는 드라이 에어, 하나는 워터 베이퍼라고 얘기했으니까, 워터 베이퍼의 몰레큘러 웨이트는 18kg per kmol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가스 컨스탄트는 0.462 kJ per kg 켈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알고 오는 것이 좋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냉동공기주화 학회 애슐레이에서 이제 규정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표준 대기는 이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다. 첫 번째, 중력 가속도는 9.807로 한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해발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해발 0이면 바닷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상태. 그래서 sea level 이 상태에서 온도는 15도씨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sea level에서의 압력은 101.039 kPa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atmospheric air는 dry air하고, 그 다음에 water vapor하고 이렇게 컴바인이 돼 있는데, 이 두 개는 퍼펙트 가스, 다시 말해 아이디얼 가스에 의해서, 아이디얼 가스 방정식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퍼펙트 가스다. 이렇게 이제 애슐레이에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공기조화를 할 때 사용하는 표준 대기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자, 이런 정의에 따라서 스탠다드 sea level에서의 밀도를 우리가 이제 가서 구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1.221 kg per m 삼승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단위가 나오고 어떤 숫자가 나오면은 조금 좀 깊게 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면, 버릇을 가지면 좋아요.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은 밀도가 대충 얼마 되냐? 1000kg per m 삼승이에요. 그러니까 1m 이 최적에다가 물을 가득 부으면은 그러면 1000kg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톤 추럭 이런 얘기 들어봤죠? 거기에 실을 수 있는 게 1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있다. 공기가 무게가 하나도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기도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1m 그 안에 여러분 1kg이면 상당히 묵직한 겁니다. 그 상당히 묵직한 게 1.221k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방 같으면 높이가 뭐 예를 들어 3m다. 이쪽으로 10m다. 그럼 3 곱하기 10, 30에다가 뭐 이쪽으로 이제 10m다. 그러면 300이잖아요. 그럼 최적이 지금 300m 삼승이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이 약 한 360kg 정도 이제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숫자를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아무리 가벼워도 1m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이 약 질량으로 1.2kg이 들어있다는 거, 물은 1000kg이 들어있다는 거, 수은이 그만큼 있다 그러면 수은은 얼마나 돼? 13.6 이게 이제 나오니까 13,600kg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숫자를 이제 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기를 다루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해발 0m 여기다 짓는 사람도 있고 저 멕시코 시티나 아니면 이란이나 뭐 이런 테헤란 이런 데 가면은 또 뭐 우리나라 같으면 대관령에 간다든지 이러면은 500m, 1000m 이런 데 이제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압력은 여기 해발 0m 여기 일대의 압력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압력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 대기압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 H 이렇게 돼 있는데 가면 여기 B 값이 가서 보면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대기압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설악산이든 아니면 한라산이든 높은데 1500m, 2000m 이런 데 이제 가서 밥을 하면 그러면 밥이 설어요. 왜 그러냐? 이 쌀은 1기압, 이 평균 여기 1기압에서 100도씨가 이제 될 때 그때 물을 넣고 끓여야 그래야 제대로 되는데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럼 압력이 뭐 예를 들어 뭐 970kPa 아마 960kPa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포화 온도가 96도, 97도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쌀은 물에 이제 들어가서 100도씨에서 뭐 예를 들어 30분이고 이렇게 조리를 해야 그래야 이제 좋은 밥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96도씨 아니면 95도씨에서 끓으면은 말 그대로 밥이 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려면은 그 위에다가 냄비 위에다가 돌을 하나 집어넣어서 강제적으로 압력밥솥을 만드는 거예요. 압력밥솥을 만들어서 그래서 1기압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면은 그러면 밥이 아주 찰지고 좋은 그런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기조화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해외에 나가서 뭐 미국 회사의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뭐 미국의 높은 지역에 로키 산맥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뭐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 멕시코 시티 이런 데 가서 빌딩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압력이 달라진다. 압력이 달라지면 밀도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면서 엔탈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표준 대기에서 일어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대기압 뭐 예를 들어 101.325에서 만들어진 차트가 있고 멕시코 시티나 이런 데는 표준 대기가 아니라 막 95kPa이면 95kPa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와 같은 차트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대기의 압력이 얼마가 되는가 이거를 늘 기억을 하고 에어 컨디셔닝을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Fundamental Parameters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루는 공기조화의 이거 베이직 미디움은 습공기예요. 습공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하고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혼합 매체예요. 혼합 매체. 자, 그런데 또 이 혼합 매체인데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는 퍼펙트 가스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거는 대기압하에서 이 두 개의 혼합이 되어 있는 이런 매체, 여기다 열을 주거나 열을 빼거나 아니면 이제 습기를 주거나 습기를 빼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moist air up to 3 atmospheric pressure obeys the ideal gas law with sufficient accuracy for engineering calcula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공기조화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3기압까지 보통 있는데 1기압인데 3기압까지의 공기는 아이디얼 가스 방정식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엔지니어링 계산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두 개가 이제 합쳐져 있어요. 이게 이제 습공기입니다. 자, 아이디얼 가스 이제 혼합 매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연력학 2학년 때 배울 때 깁스 로 아니면 깁스 달튼의 이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달튼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 아마 한국말로는 돌턴의 법칙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달튼의 법칙을 따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Total pressure is the sum of the partial pressures of the constituents at the same temperature and volume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쟀더니 100kPa이 나왔어요. 갖다가 압력계를 갖다 쟀더니 100kPa이 나왔는데 그 안에 가서 보면 질소가 있고 그다음에 산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알곤이 있고 그다음에 워터 베이퍼가 있고 드라이 에어는 이거 4개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4개에다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각각이 내는 부분 압력이 있어요. 질소,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CO2, 그다음에 알곤, 그다음에 워터 베이퍼. 이게 각각이 내는 걸 다 합친 게 여기 압력계에서 읽는 그런 압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부터는 이 4개를 다 합쳐서 드라이 에어 하나로 그렇게 규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토탈 프레셔 우리가 이 압력계를 통해서 읽은 이 압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라이 에어가 내는 이 부분 압력이 있고 그다음에 워터 베이퍼가 내는 부분 압력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예를 들어 100이 나왔어요. 킬로파스칼, 100kPa. 그런데 드라이 에어가 98을 내고 워터 베이퍼가 2를 내면 이거 두 개를 합친 거,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100kPa이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달튼의 법칙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튼의 법칙은 여러분 이제 가서 보면은 이러한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상자. 이러한 상자에 이 A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적이 A, 요거나 이 옆에 있는 거나 최적이 이제 똑같아요. 온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적과 온도가 똑같은 그런 통 안에 A만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내는 압력이 A의 파셜 프레셔고 똑같은 상자, 똑같은 최적 안에 똑같은 온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거기다 B만을 넣었을 때 B가 내는 그런 압력이 그게 B의 파셜 프레셔다. 자, 그러면 달튼의 법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 가서 보면 혼합 매체인 경우 이제 혼합 매체 설명을 하겠습니다. 혼합 매체인 경우에 프레셔 곱하기 토탈 발륨 이놈은 N 곱하기 이 전체 들어있는 몰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얼 가스 이 컨스탄트가 있고 템퍼러처가 있는데 이 N은 여기 알고 있는 것처럼 A 컴포넌트의 몰이 있고 B 컴포넌트의 몰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각각을 나눠서 보면 그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PAV는 NART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A가 내는 파셜 프레셔. 근데 최적은 똑같으니까 V가 똑같고 템퍼러처도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R은 R 바를 썼으니까 유니버설 가스 컨스탄트가 되니까 A든 B든 혼합 매체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B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에 따라 여기 공식 12-8 여기에서 NA를 계산하고 여기서 NB를 계산해서 전체 혼합 매체의 몰수는 A의 몰수하고 B의 몰수를 합친 거하고 똑같다고 놓으면 이런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12-9 이 식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가서 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은 게 있냐? V가 똑같고, 그 다음에 R바가 똑같고, 그 다음에 T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다 제거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런 식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토탈 프레셔는 A가 내는 파셜 프레셔하고, B가 내는 파셜 프레셔하고, 이 두 개를 합친 거하고 똑같다. 이제부터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를 다루게 돼요. 두 개의 혼합 매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압력을 쟀더니 100kPa이 나왔어요. 그 100kPa는 드라이 에어가 최적이면 최적, 아니면 우리는 방이 있다 그러면 이 방 안에 드라이 에어 자체만 있을 때 내는 압력이 있어요. 그게 파셜 프레셔 A고, 그 다음에 워터 베이퍼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최적은 똑같은 거예요. 온도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B가 내는 그런 그 파셜 프레셔 두 개를 이제 합친 거다. 이게 이제 달튼의 법칙입니다. 이거 달튼의 법칙 이제 설명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도계를 갖다 이렇게 쟀더니 여기 온도가 지금 30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30도가 나왔으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은 A가 내는 온도가 28도, B가 내는 온도가 2도 이게 합쳐져서 38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온도는 그렇지 않아요. 온도는 갖다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A든 B든 똑같이 30도예요. 두 개를 합쳐서 30도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이 달튼의 법칙을 적용할 때 항상 뭐는 똑같으냐? 이 발륨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통에
똑같은 온도가 있을 때 그 안에 A만 들어가서 A가 아이디얼 가스로 작용할 때 내는 압력이 A의 파셜 프레셔고, 똑같은 통에 최적이 똑같아요. 똑같은 온도에 놓여 있어요. 이 안에다가 B를 집어넣었어요. 이거 B를 집어넣으면 그때 B가 아이디얼 가스로, 그러니까 A나 B나 각각이 다 아이디얼 가스로 작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는 각각의 파셜 프레셔 두 개를 더한 것이 토탈 프레셔가 되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이제부터 드라이에어하고 워터 베이퍼가 합쳐져 있는 모이스트 에어의 뭐 최적이라든지 엔탈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Each constituent in a mixture of ideal gases behaves as if the others were not present.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이런 통이 이렇게 있을 때, A하고 B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A하고 B가 들어있는데, 이 달튼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A하고 B가 들어있지만 A는 마치 B가 없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B는 마치 A가 없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각각이 아이디얼 가스로 작용을 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습공기를 다루는데 이제부터 relative humidity, 그 다음에 humidity ratio, 그 다음에 엔탈피, 그 다음에 최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고, 또 조금 이따 보면은 드라이 벌브 템퍼러처라는 게 있고 웻 벌브 템퍼러처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야만, 그래야 이제 공기조화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relative humidity가 뭐냐? relative humidity.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먼저 이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1기압이에요. 뭐 101.32 킬로파스칼이다. 이렇게 될 때 가서 온도를 쟀더니 25도가 나왔어요. 25도.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대략적으로 물이 얼마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에어가 얼마쯤 들어있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은 얼마쯤 들어있냐? 미 물의 양이 대충 1에서 1.25 킬로파스칼. 그러니까 우리가 쟀을 때 101.25 킬로파스칼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숨 쉬는 이런 상태에서 워터 베이퍼가 내는 이 파셜 프레셔는 대충 얼마쯤 되냐? 1에서 2.85 킬로파스칼 정도가 이제 돼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거를 relative humidity로 계산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약 32%에서 뭐 90% relative humidity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출근하거나 아니면 퇴근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내일의 날씨 뭐 이런 거 보면, 내일은 뭐 습도가 45%가 되겠다. 내일은 습도가 90%가 돼서 비 올 확률이 뭐 90%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기상 캐스터들이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는 내일은 습도가 45%입니다. 내일은 습도가 25%입니다. 내일은 습도가 75%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relative humidity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상대 습도, 이게 상대 이런 걸 빼고 내일은 습도가 50%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뭐냐? 내일 예를 들어 1기압이고 내일 날씨가 이제 예를 들어 이 경우는 25%예요. 25%. 자, 그럼 25도씨. 25도씨가 되면 그 25도씨에서 이 워터 베이퍼가 낼 수 있는 이 세츄레이션이 될 수 있는 이 세츄레이션 프레셔가 얼마냐면 3.17 킬로파스칼이에요. 3.17 킬로파스칼. 3.17 킬로파스칼의 반 돼서 예를 들어 한 1.6 킬로파스칼을 워터 베이퍼가 내면은, 그러면 그날의 relative humidity는 50%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3.17을, 그러니까 25도씨에서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웠던 이 책에 Thermodynamics 이제 책에 가서 뒤에 가면은 물의 물성치가 있어요. 그 물의 물성치 가면은 예를 들어 100도씨에서는 여러분 101.35 킬로파스칼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밑으로 가서 25도씨 되면은 그럼 여기 saturation pressure가 나요. 얼마냐? 3.17 킬로파스칼이라고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예를 들어 1기압에 25도씨다. 그럼 1기압에 25도씨에서 이 공기는 스펀지와 같다 그랬어요. 스펀지. 그럼 이 공기, 이 드라이 에어가 맥시멈으로 함유할 수 있는 이 워터 베이퍼, 그 양은 3.17 킬로파스칼을 내는 정도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반만 받아들이면 relative humidity가
0.5, 50%가 되는 거고 4분의 1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게 내는 압력이 3.17kPa에 0.25만큼 워터 베이퍼가 내면 그날의 습도는 25%가 되는 거다.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잘 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의 요 내용을 잘 보도록 해요. 이 그림의 이 내용은 템퍼러처 그다음에 엔트로피 다이어그램이에요.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몇 가지 다이어그램을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TS 다이어그램. TS 다이어그램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saturated liquid, critical point, saturated vapor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라인을 그릴 줄 알아야 되냐면 압력이 같은 라인을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압력이 같은 라인.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아이소바. 압력이 같은 라인을 이렇게 이제 그려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 압력이 지금 3.17kPa에 이게 3.17kPa. 3.17kPa이면은 세츄레이션 온도가 25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5도 이렇게 돼 있는데 25도보다 낮은 상태, 이쪽에 있는 상태가 되면 subcooled liquid가 되는 거고 25도보다 높은 상태가 되면 여기 어느 점이 되면 superheated vapo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랭킨 사이클 배우거나 이제 하게 될 때 보일러 끝이 나오면은 뭐 보일러 끝에 압력이 예를 들어 이 atmospheric pressure의 20배가 되는 뭐 2000kPa 이렇게 됐다. 이런 상태에서 터빈에 들어갈 때는 superheating이 돼 갖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세츄레이션 온도보다 뭐 50도가 높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거를 배웠느냐?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갖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TS 다이어그램에서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압력이 일정한 이런 그 라인을 그려서 예를 들어 이거 같으면은 압력이 3.17을 이제 그렸습니다. 17짜리를. 그렇게 하면은 세츄레이션 온도가 25도, 여기 25도가 이제 나와요.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보다 낮으면은 subcooled liquid가 되고 25도보다 높으면은 그럼 superheated vapor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superheated vapor, 이 영역을 표현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saturation pressure가 있어요. 여기에 상응하는 saturation temperature가 있어요. 이거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그러면은 superheated vapor 상태에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습공기를 다루게 될 때는 superheated vapor 된다고 하는 그 상태의 의미를 다른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 색깔을 이제 바꾸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색깔을 바꾸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여기 좀 1번 점으로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점. 1번 점 가서 보면 온도가 25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TS 다이어그램이니까 여기도 25, 여기도 25, 여기도 이제 25예요. 온도는 25인데 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saturation pressure를 그리면 프레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서 보면 압력이 2kPa에 상응하는 saturation 온도는 18도예요. 그래서 그 18도, 그래서 여기가 18도보다 높은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은 2kPa에 상응하는 saturation pressure, saturation temperature는 18도인데 이 18도보다 온도가 여기 같으면 25도면 높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superheated vapor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25도 라인으로 가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25도 라인 여기 가서 보면 여기가 saturation이에요. saturation.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이 온도는 같은데 지금 압력이 달라요. 여기 saturation 된 여기서는 압력이 3.17이고 여기는 지금 압력이 2kPa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온도는 그대로 두고 내가 칙칙 이렇게 해갖고 수증기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온도는 똑같고 수증기를 점점 집어넣어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워터 베이퍼의 프레셔가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면 온도는 똑같으니까 어느 방향 이쪽으로 쭉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쭉 이제 움직여서 이제 가게 돼서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면 맨 끝에 가면 여기 3번 점이 이제 오게 돼요.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이후에는 물을 아무리 수증기를 많이 넣어줘도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물을 머금을 수가 없어요. 드라이 에어가. 그러면 그 이후에 넣어준 물은 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하고, 그럼 여기 1번점의 상태, 얘는 슈퍼히티드 베이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안에 워터 베이퍼가 있어요. 이 워터 베이퍼는 항상 무슨 상태냐? 슈퍼히티드 베이퍼다. 그럼 그 슈퍼히티드 베이퍼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온도를 잽니다. 25도씨. 자, 25도가 되든 30도가 됐든 하여튼 얘를 들기 위해서 25도씨 온도를 쟀어요. 그럼 25도씨에 상응하는 세츄레이션 프레셔가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그게 얼마냐? 3.17kPa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워터 베이퍼가 지금 25도씨에서 내고 있는 압력을 가서 계산하면 2kPa 뿐이 안 돼요. 2kPa. 그러니까 3.17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는 같은데 3.17kPa보다 낮은 그런 압력을 지금 물이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물이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이런 터빈에 들어갈 때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슈퍼히티드 베이퍼지만 이렇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숨을 쉬고 있는데 이렇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도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냐? 온도를 쟀어요. 뭐 30도면 30도 온도를 쟀습니다. 이거에 상응하는 세츄레이션 프레셔가 있어요. 이 프레셔보다 낮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슈퍼히티드 베이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 오는 날이 이제 되면 그러면 아나운서가 오늘은 습도가 95%, 99%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그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럼 저 밖에 있는 드라이 에어가 그날 그 상태에서 머금을 수 있는 최대를 다 머금는 거야. 이 워터 베이퍼를. 그럼 어떻게 돼요? 렐러티브 휴미디티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물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머금는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relative humidity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relative humidity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relative 한 거예요. relative 한 거다. 자,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이제 일정하지만, 온도는 이렇게 일정해 25도로. 그렇지만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게 무슨 얘기냐?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이 적어요. 그럼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의 양이 조금 늘어나면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게 되면 온도는 같지만 습도는 상대적으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상대 습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해서 여기 딱 오면 그럼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습공기 선도를 이제 봐야 된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이러한 그 피스톤 실린더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피스톤 실린더가 있고 이 안에다 대기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애기가 집어넣으니까 이 안에 워터 베이퍼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피스톤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다 추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쿨링을 시킵니다. 쿨링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 최적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쿨링이 쭉쭉쭉 이제 쿨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기 지금 추가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쿨링이 돼서 이게 줄어들어도 압력은 일정한 거예요. 이 안에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달튼의 법칙에 따라 드라이 에어는 드라이 에어 나름대로 아이디얼 가스로 작동하고 그다음 이 안에 워터 베이퍼는 워터 베이퍼 나름대로 아이디얼 가스로 작동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뭐 TV 다이어그램이든 TS 다이어그램 이런 모든 거는 워터 베이퍼만 다루는 거예요. 드라이 에어는 없어요. 워터 베이퍼의 TV 다이어그램 아니면 워터 베이퍼의 TS 다이어그램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에어는 그냥 빼버리고 이 안에 워터 베이퍼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 피스톤이 있는데 여기다 추를 올려놨으니까 쿨링을 해서 이게 줄어들어도 압력은 일정한 거예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압력이 일정한 이런 라인이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뭐 TV 다이어그램이나 TS 다이어그램이나 생긴 게 이렇게 비슷하고 압력이 일정한 라인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의 상태가 여기예요. 처음의 상태. 이 상태가 여기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쿨링을 하니까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뭐는 일정하게 떨어지냐? 압력은 일정하게 떨어지니까 이 라인을 타고 떨어지는 거예요.
쭉쭉쭉쭉 떨어져서 요 온도에 딱 다다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뽕 하고 물방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요렇게 될 때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듀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일정해야 되냐? 워터 베이퍼의 프레셔가 일정해야 돼요. 그 워터 베이퍼의 프레셔는 워터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쿨링이 쭉 이루어지면서 워터의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뽕 하고 이제 한 방울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요 놈은 이 리퀴드가 이쪽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컬러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컬러를 바꿔서 자, 리퀴드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쿨링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 기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액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맨 끝에 가면 이런 상태가 돼서 맨 밑에 물이 찰랑찰랑 이제 고이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예,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달튼의 법칙에 따라 이 안에 드라이 에어가 있지만 드라이 에어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오직 워터 베이퍼만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추가 이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게 줄어드니까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얘가 쭉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줄어들어서 여기에 물방울이 이제 고이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더 줄이게 되면 그러면 양쪽에 saturated vapor, saturated liquid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맨 밑에 물이 이렇게 이제 고이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 말고 자,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도 이 라인에 이 saturated 이 vapor 라인에 닿으면 그러면 액체가 생기게 되겠어요. 저쪽에. 또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도 여기 가면은 액체가 이제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액체가 생기지만 얘는 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력학에서 그다음에 사이클로메트릭스에서 듀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워터 베이퍼의 양이 일정해서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 여기서 물방울이 딱 생기는 그 순간만 고기만 듀 포인트라고 이야기한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디아베틱 세츄레이션을 공부할 거예요. 에디아베틱 세츄레이션 되면 요런 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런 라인을. 이 라인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온도는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뭐가 되냐? 이게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는 떨어지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에디아베틱 세츄레이션이 돼서 여기에서 물방울이 생기게 돼요. 이 물방울이 생겨도 얘는 듀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듀 포인트. 듀 포인트는 이 워터 베이퍼의 압력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워터 베이퍼의 양의 변화가 없이 쭉 돼서 물방울이 딱 생기는 이 순간. 물론 여기 닿으면 다 relative humidity는 100%예요. 여기 닿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여러분의 노트를 보면 12-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simplified model of a mixture involving gases and vapors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그림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자, 이 그림이 얘기하는 건 뭐냐? 1번점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1번점. 자, 1번점은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게 이렇게 해서 온도는 일정한 거예요. 온도가 이렇게 일정해요. 온도는 일정한데 요 1번점은 saturation pressure로 보면 요게 saturation pressure가 요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4번점은 saturation pressure가 요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점에 여기 있는 건 또 항상 얘기하듯이 TS 다이어그램 뭐가 나오면 무조건 워터 베이퍼에 대한 거예요. 드라이 에어는 이렇게 컨덴싱이 되거나 하지 않으니까 워터 베이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워터 베이퍼에 대해서 이 1번점을 가서 보면 1번점의 프레셔는 온도는 똑같아요. 4번이나 1번이나. 근데 4번보다 항상 프레셔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져요. 자, 그래서 relative humidity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relative humidity는 이 워터 베이퍼, 요 1번점에서 워터 베이퍼가 내는 파셜 프레셔가 있어요. 이거 나누기 그 온도에 상응하는 saturation 프레셔가 4번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relative humidity라고 이야기한다. 45%든 뭐 0.45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텀 얘기해서 relative humidity 이렇게 온도를 쟀어요.
뭐 25도든 30도 온도를 쟀어요. 거기서 워터 베이퍼가 내는 프레셔가 있어요. 워터 베이퍼가. 근데 그 온도에 상응하는 이 프레셔가 있어요. 세츄레이션 프레셔. 그래서 워터 베이퍼가 실제로 내는 거 나누기 그 온도에서 세츄레이션 프레셔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러면 렐러티브 휴미디티가 이제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얘는 이름이 뭐냐 하면 humidity ratio 이렇게 돼 있어요. humidity ratio. humidity ratio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humidity ratio는 보통 오메가 아니면 작은 W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표현이 되는데 humidity ratio는 MV 나누기 M 여기 가서 보면 A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ater vapor의 양 나누기 dry air의 양 이렇게 돼 있어요. 워터 베이퍼의 양 나누기 드라이 에어의 양을 우리가 이제부터 humidity ratio라고 이야기한다. 자, 우리 이제 습공기를 배우면 알겠지만 뭐 엔탈피도 나오고 엔트로피도 나오고 발륨도 나오고 하면 항상 우리가 뭐로 하냐? 여기 가면 모 나누기 MA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모 나누기 MA.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 아니라 드라이 에어의 질량으로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오메가는 MV 나누기 MA인데 이 질량은 뭐에 비례하게 돼 있냐? 파셜 프레셔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MV는 워터 베이퍼의 파셜 프레셔가 증가하면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MA는 드라이 에어. 드라이 에어의 양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 파셜 프레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비례한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humidity ratio는 MV 나누기 MA인데 MV는 PV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MA는 PA에 이제 비례하니까 이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했는데 얘를 비례 사인이 아니라 는 사인으로 이퀄로 표현해 주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뭐를 고려를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몰레큘러 웨이트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는 몰레큘러 웨이트이 달라요. 이것이 만일에 같다 그러면 그냥 는으로 놓으면 돼요. 워터 베이퍼가 드라이 에어의 몰레큘러 웨이트이 같다 그러면 MV 나누기 MA는 PV 나누기 PA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루는 이 두 개의 물질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몰레큘러 웨이트이 다릅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웨이트이 워터 베이퍼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드라이 에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결국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오메가는 원래는 MV 나누기 MA인데 얘를 PV 나누기 PA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그럼 여기에 가서 몰레큘러 웨이트에 가서 보니까 워터 베이퍼, 몰레큘러 웨이트에 드라이 에어 이렇게 나와서 결국 요 텀이 이제 나오게 돼요. 요 텀을 가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해서 집어넣어주면 0.62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는 0.62 PV 나누기 PA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그냥 MA 나누기 MV 쓰든지 여기 나온 0.62는 몰레큘러 웨이트의 비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2-18하고 12-22를 결합을 하면 그러면 이런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relative humidity. 그러니까 relative humidity는 0에서 100%. 그래서 물이 하나도 없으면 0이고 주어진 조건에서 맥시멈 함유하고 있으면 그런 날은 어느 날이냐? 비가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맥시멈 함유하고 있으면 relative humidity가 100이다. 100%.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겨울철에는 30%, 여름철에는 70% 그 이야기할 때는 그 주어진 온도가 있을 때 그 주어진 온도에 상응하는 saturation pressure 그거의 70%다. 아니면 30%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humidity ratio가 있어요. 이 humidity ratio는 define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V 나누기 MA. 그래서 얘를 프레셔로 표현해주면 0.62 PV 나누기 PA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 여기 나와 있는 0.62는 몰레큘러 웨이트의 B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humidity ratio, relative humidity 다 이야기했는데 이거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다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듀 포인트가 있어요. 자, 듀 포인트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듀 포인트 is the temperature of saturated moist air at the same pressure and humidity ratio.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에 가서 보면 여기 1번에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이렇게 가면서 뭐가 변하지 않아야 되냐? 이게 프레셔가 변하지 않아야 돼. 워터 베이퍼의 프레셔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워터 베이퍼의 프레셔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워터 베이퍼의 질량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질량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니까 드라이 에어는 워낙 변하는 게 없는 거고 워터 베이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거니까 이걸 쭉 따라서 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휴미디티 레이쇼가 일정한 거예요. MV 나누기 MA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쭉 떨어져서 여기 2번 점에 오면은 걔를 우리가 듀 포인트라고 이야기한다. 듀 포인트. 이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during the cooling of the mixture, the temperature at which condensation first begins is the dew point.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슬이 맺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슬. 가을에 이슬이 맺혀요. 자, 온도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밤에 온도가 점점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압력이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 온도가 쭉쭉쭉쭉 이제 떨어지면서 뽕 하고, 그리고 이슬이 한 방울 생겨요. 이놈이 이슬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도 이슬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도 이슬이 생기지만 얘는 이슬점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세츄레이션이 됐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방울이 생겨요. 세츄레이션이 됐어요. 그래도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슬점은 압력, 워터, 여기 나와 있는 건 항상 워터 베이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터 베이퍼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워터 베이퍼의 양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온도가 쭉쭉쭉 이게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컨덴세이션이 딱 생기는 요 점, 요 온도의 온도를 듀 포인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엔탈피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엔탈피. 이제 에너지를 넣어주고 빼주고, 뭐 가습을 하고 제습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변하게 되니까, 근데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하게 되면 엔탈피를 이제 계산해야 된다. 자, 혼합 매체의 엔탈피는 아주 쉬워요. 계산하는 게.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자, 혼합 매체의 엔탈피는 드라이 에어의 토탈 엔탈피 더하기 워터 베이퍼의 토탈 엔탈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단위가 킬로주울이에요. 킬로주울. 얘도 킬로주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가서 얘를 이제 또 나눠서 쓰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드라이 에어의 토탈 엔탈피는 가서 보면 MAHA 더하기 그다음에 이 워터 베이퍼의 토탈 엔탈피는 MV, HV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HA는 드라이 에어의 엔탈피고 HV는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에요. 워터 베이퍼가 내는 그러한 그 스페시픽 엔탈피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가서 보면 물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에어컨디셔닝 프로세스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는 변하지 않냐? 이 드라이 에어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잘 봐요. 물이 들어가고 물이 빠지고 이러면은 토탈 에어의 양은 변해요. 그런데 뭐는 변하지 않냐? 하면 드라이 에어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양으로 얘를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혼합 매체의 스페시픽 엔탈피를 얘기해라. 걔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드라이 에어의 엔탈피 더하기 여기 MV 나누기 MA를 우리가 오메가 아니면 작은 W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 곱하기 HV가 되는 거고 이 단위는 어떻게 되냐? 킬로줄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가 되는 거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그러니까 습공기거 계산할 때는 거의 모든 것이 나누기 퍼 드라이 에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다. 왜 그러냐? 드라이 에어의 양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 변할 수 있어요. 토탈도 변할 수 있어요. 물이 들락날락하면 물이 들락날락하니까 물의 양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드라이 에어의 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나누기 퍼 드라이 에어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HA는 이건 단위가 뭐냐? 킬로줄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에 대한 거. 그건 어디 가서 보면 되냐? 여러분 연력학 테이블에 가서 드라이 에어
드라이 에어의 엔탈피, 주어진 온도가 3도냐, 5도냐, 10도냐 이거에 따라 드라이 에어의 엔탈피는 이제 우리가 가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HV 이거는 워터 베이퍼의 엔탈피를 가서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오메가만 값을 곱해주면은 그러면 주어진 상태에서 이 혼합 매체의 엔탈피 per kilogram of dry air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HA는 드라이 에어의 엔탈피. 그럼 어디 가서 연력학 테이블 뒤에 가면 온도에 따라 엔탈피가 얼마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 HV도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읽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가서 이 연력학 테이블을 이제 가서 보면은 이 HV는 이걸 어떻게 돼 있느냐? 상태가 saturated vapor가 아니라 superheated vapor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랭킨 사이클 이런 거 하면은 뭐 가서 보면 1메가파스칼, 2메가파스칼 이럴 때 세츄레이션 온도가 얼마고 이 상태에서 포화는 어떻게 돼서 되고 그 다음에 슈퍼히티드 베이퍼는 어떻게 돼서 온도가 올라갈 때 이런 표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HV에는 압력이 보통 얼마쯤 되냐? 0.2kPa, 뭐 많아봐야 1kPa. 그 1kPa에서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이제 되는 거니까 가서 테이블 가서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이런 테이블은 전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를 읽어서 얘를 어떻게 하든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온 세상 어딜 가도 1kPa일 때 이 워터 베이퍼가 이 상태에서 슈퍼히팅 돼 있는 이런 상태에 이 엔탈피를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을 구할 수가 없다. 근데 구할 수가 없어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이 그림은 여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연력학 테이블 뒤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엔탈피 엔트로피 다이어그램 for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엔탈피가 돼 있고 이쪽으로 엔트로피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쪽이 saturated liquid고 이쪽이 saturated vapor고 이쪽이 superheated vapor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saturated liquid, saturated vapor, 그 다음에 superheated vapor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 superheated vapor가 우리의 지금 관심 영역인데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걸 가서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가서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쪽 축은 엔탈피 축이에요. 엔탈피. 자, 여기 40도를 가서 보면 40도의 세츄레이션 온도가 여기에요. 자, 40도.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가서 쭉 보면 40인데 가면 다 이렇게 수평으로 허러전탈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superheated vapor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saturated vapor, 여기 liquid 상태, saturated vapor 상태나 온도만 똑같으면 superheated vapor,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superheated 그 vapor 상태, 이거 상관없이 온도만 같으면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쭉 가서 읽으면 엔탈피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러냐? 여기 80도, 90도, 100도. 우리가 공기조화를 하면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50도, 60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50도, 60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뜨겁게 공기조화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자, HV를 구해야 되는데 이 V는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냐? 여기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예요.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 테이블에 가요. 없어요. 테이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엔탈피, 엔트로피 다이어그램, 그 워터의 다이어그램을 가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이 엔탈피를 보는데 예를 들어 온도가 30도다. 그럼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의 30도나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상태의 30도나 엔탈피가 똑같아요. 이렇게 호리존털하게 40도, 50도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여기에서 HV는 원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를 읽어야 되는데 온도가 30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런 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연력학 테이블에 가서 워터 베이퍼에 30도 saturated water vapor의 엔탈피를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 정도가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이와 같은 그 상태에 이제 공기가 이제 되는데, 자, 엔탈피를 이제 가서 읽을 때 가서 보면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 드라이 에어고 뒷부분이 워터 베이퍼인데 아까는 워터 베이퍼가 HV였어요. V가 이게 된 거는 슈퍼히티드 베이퍼였는데 얘를 G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뭐냐? 포화 상태의 기체의 엔탈피를 그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포화 상태의 기체의 엔탈피를 그대로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력학 테이블에 가서 20도, 30도, 40도, 50도 이렇게 될 때 포화 상태의 그 기체의 엔탈피를 읽어갖고 이거를 하나의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면은 그러면 HG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공식 12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11-1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놈은 이거는 드라이 에어의 엔탈피를 계산하는 그런 식이에요. 물론 이걸 여러분이 원하면은 테이블에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HA는 CP에 T 빼기 T 레퍼런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T 레퍼런스를 0도로 잡아버리면 이게 없어지면서 요거 하나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그래서 예를 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맨 끝에 가서 여기 1.0 T가 뭐냐. 드라이 에어의 비열이 1이에요. 1. 아주 참 재미있게도.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쓰고 2500 1.3 더하기 1.86T 이렇게 이제 하면 맨 끝에 가면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계산하는 거냐. 혼합 매체의 킬로줄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이거의 엔탈피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엔탈피를 계산해 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엔탈피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단위가 어떻게 되냐? 킬로줄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예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자, 여기 가서 보면 HA가 있어요. 이거는 드라이 에어의 물성질이 읽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뭐 오메가,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HV, 얘는 원래대로 하면 슈퍼히티드 베이퍼를 읽어야 되는데, 물성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가서 보니까 온도만 알면 그 온도에 상응하는 세츄레이트 베이퍼의 그 엔탈피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정리하면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specific volume per unit mass of dry air.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달튼의 법칙을 할 때 혼합 매체가 전체가 들어있는 전체 최적이나 A만 혼자 들어있는 전체 최적이나 B만 혼자 들어있는 전체 최적이나 이것이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달튼의 법칙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혼합 매체가 있을 때 혼합 매체의 비체적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인데 이 킬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뭘로 표현하는 거냐?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는 V 믹스처 나누기 MA가 돼야 되는데 V 믹스처나 VA나 이제 값이 같아요. 달튼의 법칙에 따라.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스페시픽 발륨을 계산할 수 있는데 스페시픽 발륨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사이클로메트릭 이 차트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사이클로메트릭스를 조금 공부를 했어요. 자, 뭘 공부했냐? 이 습공기는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하고 두 개가 이제 합쳐져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의 상태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relative humidity. 또 뭐가 있냐면 humidity ratio. 그 다음에 엔탈피. 그 다음에 dew point.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specific volume 이런 걸 계산했는데 이 모든 것들 가서 보면 나누기 per 뭐가 이제 나와요. 원래대로면 킬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이 킬로그램이 되면 이게 토탈 매스가 되는데 습공기 이 연력학에서는 토탈 매스를 절대 쓰지 않는다. 항상 per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왜 그러냐? 드라이 에어의 양은 대부분의 경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이 습공기 이 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그 연력학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습공기 선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